네, 반갑습니다. 9월 3일 특별 시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이 이제 최근 들어서 많이 올라가고 또 급격하게 하락을 하고 다시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이제 이 밑으로 내려가는 부분에 대한 공포심이 많이 좀 사그러들고 있다. 네, 이런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시점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고점이었었고 최근 들어서 가장 고점 4월 초순 여기가 4월 고점 라인이었고 이 가장 밑바닥 라인에 갔을 때가 이때 이제 5월 가장 그 피레침 하단 언더슈팅을 난 다음에 밑으로 두 번 정도 지지를 받고 두세 번 정도 지지를 받고 반등을 해서 상단부 라인과 하단부 라인의 중심값이 한 요정도 되죠. 근데 그 중심값 라인을 지금 돌파해서 지속적으로 위쪽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이런 상승 모멘텀이 지금 현재 깔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흐름을 보게 되면은 이 올라가는 추세 흐름은 맞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지금 매수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인 거는 맞는 거죠. 이게 탐욕 지수나 이런 것들을 봐도 최근 들어서 계속 70을 유지하고 있는 그 탐욕 수준이 지금 유지되고 있는 그 상태이고 꽤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수익을 내고 있다. 웬만한 개미들은 다 수익을 내고 있다. 그러니까 그 수익이라는 어떤 이 기준 조건을 잡을 때 이게 내가 원금을 가지고 있는 초창기 뭐 작년부터 올해까지 해서 원금이 얼마였었는데 그 얼마였던 상황에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져서 여기 좀 이렇게 뭐 원금을 깨고 이렇게 갔었던 사람이 이 원금이라는 이 기준을 넘었을 때 요 부분은 수익으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수익에 대한 내 원금 기준을 여기를 잡고 있다면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돈을 벌었던 요 상황이 내 원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 지금도 손실이겠죠. 지금도.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내 원금은 기존의 과거에 뭐 작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올라오는 부분에 대한 거를 수익을 이렇게 냈었던 거를 익절을 해서 돈을 빼고 다시 재투자를 해서 했다면 모르겠지만 계속 갖고 있어서 올라갔다가 떨어져서 지금 다시 반등을 하고 있어서 나는 원금을 못 채웠어 이러면은 이거는 아닌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기준이 원금이 그냥 처음 초창기에 투자했었던 가격 대비해서 지금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일 거다. 그래서 올라갔다가 완전히 밑바닥까지 내려꽂지 않고 이 상단부 라인에서 늦게 탔던 그 좀 어르신 분들 빼고 초창기에 작년 뭐 그때부터 시작했었던 사람들은 지금 대부분 다 수익이 크게 지금 크게까지는 모르겠고 어느 정도는 지금 현재 수익이 나 있는 상황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만 더 올라가게 되면은 뭐 전고점 라인까지만 이렇게 가게 돼도 수익이 굉장히 크게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를 벗어나서 계속 올라가게 되면 더더욱 크게 올라가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 기로에 딱 놓여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어떻게 매매를 진행해야 최대한 그 자산을 크게 증식시킬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대응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가격 예측에 대한 표를 이거를 제가 이제 예전에 뭐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 이 과매도 구간 라인에 접어들게 되면은 대부분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론적으로는 올라간다. 일정 부분 반등이라도 무조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2012년도와 2016년도 그리고 2020년도 이렇게 이제 그 반감기가 있었는데, 이 반감기에 대한 이 시점을 놓고 봤을 때 반감기 전에 과매도가 떨어졌었죠. 과매도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시점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2015년인데 2015년이고 2020년 5월이니까 한 그 정도 하게 되면 딱 그 시기가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반등을 하고 나서 여기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에서 지금 얘가 이 상황이 여기까지 와 있냐, 그래서 얘가 지금 이렇게 떨어지는 게 여기 걸려 있냐 아니면 요 정도 와 있냐 라고 봤을 때, 이거를 이제 사람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거예요. 이 중간에 지금 현재 걸쳐 있는 이 부분이냐 아니면 여기에 지금 현재 와 있냐 라는 부분을 신뢰할 수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유튜버나 뭐 이런 사람들은 계속 올라간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실제로 뭐 여기가 고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꽤나 많이 있기 때문에 두려운 거죠. 돈을 또 다 잃을까봐, 굉장히 또 암울한 그런 하락 장세로 갈까봐 그게 두려워서 접근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차트는 이제 제가 시황을 할 때 간간히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이 상단부 매도 시그널이 높아지는 값이고, 여기서 높아진 이후에 급격하게 계속 밑으로 떨어져서 내려간 게 아니라 여기서 꺾어서 이렇게 올라갔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매수세가 많이 붙게 되면 더더욱 매도 압력은 크게 세게 발생을 하게 될 거다. 그래서 요 상태가 발생하게 되면 밑으로 하락이 발생하는 그런 현상이 나오게 될 거고, 그리고 여기에서 마이너스 1.6 이하일 경우에는 과매도 상황이다. 2.2 이상일 경우에는 과매수다. 그래서 2.2면 한 요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과매수가 발생을 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밑으로 하락을 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었죠. 최근 들어서는 과매수가 발생을 한 적이 없어요. 이 떨어진 이후에 한 번도 2.2를 넘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개미들이 아직 안 따라왔다. 개미들이 따라오는 시기가 이제 곧 있으면 도래할 거다. 아직까지는 진정한 불장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여기서 이제 조금 올라가지고 제가 아까 사람들이 수익을 많이 봤다 그랬잖아요. 수익을 많이 보니까 원금 대비해서 수익을 보게 되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죠? 과매도 상황이 발생을 하면서 밑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좀만 더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과매도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단기적 그 기술적 반등이 일어날 수 있긴 하겠지만, 사람들이 많이 팔고 매수하고자 하는 심리가 빠지게 된다면 다시 밑으로 하락을 하게 될 수 있는 상황이 있다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개미들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은 이 김프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우리 업비트나 이런 거를, 업비트하고 바이낸스를 봤을 때 지금 되게 이제 중국 애들이 업비트나 빗썸을 가지고 김프로 이렇게 장난질을 하면서 좀 가지고 노는데, 현재는 김프가 거의 제로 수준입니다. 제로 수준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치거나 뭔가 이렇게 크게 자금이 들어와서 막 놀고 있다, 이렇게는 좀 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레이스케일에서
최근 들어서 이제 자금이 빠져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되면은 30일 동안의 어떤 변화되는 수치에서 봤을 때는 스텔라 루멘, 그 다음에 디센트럴랜드 이런 코인들이 좀 크게 늘어났었는데, 이 7일 전에 보게 되면은 자금들이 이렇게 좀 빠져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눈에 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이더리움이나 BTC 뭐 이런 것들, 이더리움 클래식, 라이트코인 이런 것들 상위 메이저 코인들이 지금 최근 들어서 조금 이렇게 빠져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포착이 되어 있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사가 좋은 기사로 막 뜨면서 올라간다 이러면은 얘네들은 팔고 있는 거고, 기사가 안 좋은 것들, 뭐 거래소를 뭐 상폐하겠다, 뭐 은행하고 이렇게 1대1로 매칭이 안 돼서 곧 있으면은 무더기로 다 폐쇄될 거다, 이런 기사가 뜨고 나면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실제로 한 2주 정도 전에 그 거래소 거 이렇게 뭐 매칭 해가지고 안 되면은 다 폐쇄된다고 그때 언론에 막 나왔었거든요. 그 이후에 지금 숨도 안 쉬고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 매스컴 반대로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충분한 기본 베이스로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이제 가시라는 거고, 진짜 중요한 거는 이제 앞으로 뭐가 있죠? 추석과 그리고 중국의 이제 이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쉬는 그 굉장히 좀 긴 연휴가 있어요. 10월 달에 항상 날짜는 똑같습니다. 10월 1일에서 한 10월 7일, 8일 이렇게 되는데, 그때가 이제 인구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그 이동하는 그런 흐름이 실제로 영향을 많이 미쳐요. 비트코인이나 이런 시장에 영향을 좀 많이 미치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과거 흐름을 봤을 때는 항상 이 시기를 중점으로 변동성이 일어났었다. 제가 이 과거의 형태와 비교를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그러니까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함인 거지, 그게 꼭 맞아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이런 제가 그렇게 맞춰서 하는 거는 이 방송이나 이런 데서 제가 알려드리는 거 외에 제가 추가적으로 다 뒷백단에서 뭔가 검증을 하고, 이게 이 상태로 했을 때 다 가능하겠구나, 이 부분이 맞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과거에 이랬으니까 현재도 이럴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나중에 혼자 이제 독립해서 뭐 진행을 하시게 되더라도 진짜 크게 데미지를 입을 수 있으니까 이 점은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이 엑셀로 이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제 쉽게 제가 알려드리기 위해서 엑셀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이 앞에 노란색 부분은 중국의 이 연휴를 기점으로 해서 5일씩을 앞뒤로 잡아 놓은 거예요. 그 흐름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왼쪽 부분에서 빨간색 부분이, 이게 이제 종가 기준인데 빨간색 부분이 밤감기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녹색 부분이 반감기 다음 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흰색 부분은 어느 정도 이제 반감기가 되고 나서 2년차가 됐을 때 얘기고, 여기가 3년차, 파란색이 3년차, 다시 4년차가 됐을 때 또 반감기, 여기도 반감기 다음 해,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는 부분, 그 이제 하락하는 부분이죠. 3년차, 4년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2, 3, 4 이렇게.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가 어디에 와 있죠? 여기에 지금 현재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9월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는 빈칸이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예측을 해야 되는 그런 지금 상황에 와 있는 상태입니다. 반감기에서 2012년도 11월 달하고 이제 2016년도 7월 달 그리고 2020년도 5월 달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반감기가 일어났었는데 이때 차트를 한번 이렇게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차트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2012년도 11월 달 차트를 보게 되면은 반감기가 일어난 그 해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급상승을 했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갑니다. 얘가 2012년 여기에요. 여기 보면은 11월에 반감기가 있고 쭉 올라가는 거예요. 쭉 올라가는데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라 1차 펌핑이 있고 나서 2차에서 크게 올라가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2016년도 한번 볼까요? 2016년도는 7월 16일이니까 이 정도의 이제 반감기가 일어났던 거고 반감기 이후에 상승을 하죠. 그럼 여기 이 올라갔었던 이 최고 올라갔었던 이 부분이 상승했었던 끝자락이냐? 아니다. 계속 올라간다.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간 게 1차, 2차가 크게 이제 올라가는 그 상승장이 나왔다. 자, 그러면은 2020년을 이제 보게 되면은 2020년 5월이죠. 5월이니까 여기죠. 2020년 5월이고 쭉 올라갔죠. 그러면 여기가 지금 끝이냐? 제가 볼 때는 끝이 아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뭐 밑으로 갔다가 여기서 더 이렇게 올라갈 거냐? 제가 볼 때는 더 올라간다라고 봅니다. 더 올라간다라고 보지만 지금 현재 주봉으로 보게 되면은 여기 하단부 라인이 이 홀 안에 지금 이미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제가 그때 이제 말씀을 드릴 때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이게 한번 이렇게 들어가는 상황이 나오게 되면은 이쪽으로 이렇게 치우치는 요런 현상이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좀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그때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여기 상황에서 봤을 때 이게 이제 주봉이긴 한데 여기 이렇게 한번 이렇게 파고 들어가면 이렇게 올라갔을 때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하락하는 요 추세 흐름이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좀 주의를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이 나오게 되면은 7월에서 뭐 거의 뭐 1년 가까이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요런 흐름이 나오는데 이런 흐름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지금 저희가 예상을 하게 되는 거는 2021년 9월이니까 여기가 이제 뭐 4월에서 여기 4월까지 가게 되면 1년 정도 걸리니까 지금 7월 정도 갔다고 하면 2022년도 7월이 가장 최저점이 되고 그 이후에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그런 상황이 시나리오가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한 거는 지금 당장은 알 수 없지만 우선 그런 형태로 시나리오가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것도 항상 염두에 두고 대응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이 부분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중국에서 추석 여기 앞에 있는 중국 연휴가 이제 3일 정도 있는데 그거는 저희 나라 기준으로 이제 추석인 거고 실제로 중국에서 이제 가장 큰 명절은 이제 이때를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서 보게 되면 반감기와 그 반감기 다음 해에 1차 상승이 일어났었던 거는 이 11월 말일 그러니까 약 4개월 정도 걸렸고 이 4개월 이후에 다시 한 뭐
8개월 정도, 그러니까 4개월이 있고 8개월이 있다가 가장 최고점을 찍었던 그런 상황인 거예요. 여기 밑에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하락이었던 거죠. 그리고 여기 지금 보게 되면은 7월 16일 날 했고 여기는 6월 12일이니까 한 뭐 11개월 정도 걸려서 이 1차 상승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다시 6개월 정도 있으면서 최고점 라인을 찍는 그런 상황이 이제 발생을 했다. 그러니까 최고점 라인은 여기 보면은 2018년이잖아요. 여기 2018년 12월이 최저점, 그리고 여기 보면은 2017년 12월이 최고점. 그러니까 2017년도 여기가 최고점, 그리고 여기가 최저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파란색이 최저점을 얘기하는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가, 그리고 여기는 녹색 부분은 최고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래프가 이런 형태로 돼 있었어요. 이때는 좀 안정적이지가 않았었고, 우리가 1년 전 내용, 이제 이전에 반감기였던 시절에는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 반감기 그 해에도 상승하는 흐름, 그 다음 해에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흐름, 지금 현재도 급격하게 상승하는 흐름, 이번에도 뭐 예를 들어서 조정이 있다고 해도 그 다음에 급격하게 상승하는 흐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 저희한테는 가장 베스트한 상황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때는 이렇게 밑으로 다운이 되는데, 이 그래프는 전체 1년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약 한 달 정도에 대한 그래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휴 기간 때에 중국의 자본들이 들락날락 할 때 그 흐름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이제 중국에 대한 어떤 그런 흐름을 봤을 때는 상승하는 이런 흐름이 작년 그 4년 전에 이렇게 일어났었다. 이때는 없었었고, 상승하는 이렇게 흐름이 일어났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그 다음 해에는 2018년도에는, 그러니까 하락이 일어날 때는 중국에서 이렇게 급락이 떨어지는 이런 상황들이 이렇게 발생을 했었고, 요때도 이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이제 수치상으로 쉽게 한번 구현을 해보면, 자, 먼저 이때에 대한 반감기 해를 이제 봤을 때, 여기 연휴를 기점으로 보면 4%, 그러니까 연휴가 시작하고 난 이후에 상승, 그 다음에 끝나가는 시점에서 이제 이렇게 조금씩 빠지는 이런 추세 흐름이 일어났었어요. 그리고 다음 해,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부분인 거죠. 이 녹색 부분. 이때는 전일 대비해서 이 연휴가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급격하게 하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10월 1일이니까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지금 9월 달이니까 지금 딱 이제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는 지금 조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락을 이렇게 쳤다. 연휴가 이렇게 시작하기 전에. 그리고 반감기 대비해서, 그러니까 전년도 해 대비해서는 무려 1000%가 높게 상승을 했다. 그래서 평균적인 어떤 뭐 에버리지 상태로 봤을 때는 약 한 뭐 966% 정도의 상승 흐름이 지금 현재 1년 전 대비해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4년 전에는 어땠는지 한번 여기도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보게 되면은, 이때도 뭐 반감기 해는 크게 그 영향이 없죠. 네, 영향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다음 해에는 그 전일 대비해서 이때
이 해, 첫 해 반감기 해 대비해서는 가격이 조금 이렇게 하락하는 이런 모습이 있었고, 반감기 대비해서, 그러니까 전년도 대비해서는 한 700%대, 그러니까 이때는 1000%대였는데 4년 전에는 약 한 700%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뭐 퍼센테이지로 보게 되면은 이게 굉장히 뭐 많이 빠졌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안 되는 거고, 기본 단가가 올라갔잖아요. 기본 단가가 올라가니까 이 펌핑되는 이 퍼센테이율이 떨어지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뭐 가격 단가가 올라가는데 막 1000% 이렇게 하게 되면 수치가 막 그 가격이 엄청나게 크게 올라가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가격이 강가되는 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 점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될 수 있냐라고 이제 봤을 때는, 자, 올해는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는 되지만 이 밑에는 알 수가 없죠. 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추정을 해야 돼서 그 추정하는 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표로 한번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기존에 우리가 올라갔었던 부분, 이게 이제 첫 번째 해에 있었던 그 부분이죠. 2012년도에 있었던 부분이고, 2016년도까지 저희가 봤는데, 그러면은 자, 여기 2016년도까지 보니까 여기는 약 한 700%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는 지금 현재 알 수 없으니까 이거를 이제 계산을 하는 거죠. 여기 퍼센트 떨어지는 부분에 이제 감가되는 부분으로 확인을 했을 때는 약 이번 해에는 약 한 연휴일 때 평균적으로 보게 되면 500% 정도 수준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상을 해서 실제로 그러면 밑에 가격이 어느 정도까지 될 수 있냐라고 이제 보게 되면은 요 정도 단가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6천만 원대에서 최대 8천만 원대까지 이렇게 찍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이제 그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식으로 나올 수가 있냐면, 자, 이게 이제 달러 차트라서 그러는데, 이거를 그 업비트 차트로 제가 한번 하나를 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6천만 원대까지도 가고 그 다음에 8천만 원대까지도 가고 한다라는 거는, 그거는 위쪽으로 오버슈팅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차트를 한번 볼게요. 지금 이 추세가 이제 10월이 여기인데 얘가 밑으로 이제 하락을 하겠죠. 밑으로 하락을 해서 이렇게 내려가게 될 겁니다. 얼마까지, 지금 여기 이제 보게 되면은 6200에서 8100, 6200에서 8100이니까 6200이면 한 요 정도 되는 거고요. 그리고 8100이면 한 요 정도 되는 거죠. 여기. 그래서 얘가 여기를 지금 현재 돌파를 하지 못하고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무너진다라고 치게 되게 되면, 얘는 피보나치 비율로 봤을 때 자, 이렇게 되게 되면 얘가 밑으로 하락을 하게 되면 618 자리나 이 382 정도 자리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올라가서 이렇게 조정을 가령 받고 나서 올라가게 된다면, 이 올라갔을 때 이 자리가 이제 3파 자리가 이제 되겠죠.
한 요 정도에서 여기 라인에서 여기까지가 한파 라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전고점 라인이 보면은 한 8천만 원대 정도에 지금 현재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서 누르고 요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를 대략적으로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10월 예 연휴 때에 돼서는 이 정도가 이렇게 단가 이 정도 수준까지 갈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되게 되면 지금부터 계속 올라가서 6,200만 원이 될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된다라고 보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밑으로 이제 이렇게 차트를 좀 제가 시나리오를 한번 봤습니다. 이 화살표를 보게 되면은 화살표 부분은 반등해서 올라가는 시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화살표가 없는 거는 밑으로 이렇게 하락하거나 조정받고 있는 시기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빨간색 부분은 아까 얘기했던 반감기, 그 다음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2012년도에는 이렇게 올라가서 얘가 6, 7, 8, 9, 10, 그러면 9월과 10월 지금 저희가 이 상황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약간 조정을 받더라도 10월까지 이렇게 올라가고 10월 달에 밑으로 떨어지더라도 계속 올라갔었어요.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있는 2013년도 이때도 보게 되면은 7, 8, 9, 10 지금 현재 여기에 지금 접어들어 있고 저희가 지금 이렇게 막 올라가고 있는 요 추세라고 한다고 하면 이렇게 내려가서 올라가더라도 이 고점 라인을 돌파를 못하면 한번 이렇게 급락을 쏟는 요 상황이 나올 수가 있다. 이게 추석 이제 그 중국 애들 전에 그리고 나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지금 가만히 있어도 어차피 올라가긴 할 건데 이렇게 급락을 떨구게 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까요? 모든 코인들이 지금 심하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엘프 같은 경우도 지금 45%, 골렘도 막 25% 이렇게 오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올랐던 코인들은 그만큼이 다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점 라인에서 잘못 물렸던 사람들은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이제 하락, 이 쭉 올라갔던 게 이렇게 쭉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9월과 10월 라인에서도 그냥 큰 영향 없이 이렇게 하락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016년도와 이제 2017년도가 이제 작년에 있었던 상황인데, 요 부분도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9월과 10월에 있었던 상황에서 올라갔다가 10월 이전에 조정을 받고 반감기 때 이제 올라갔었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해 여기서도 지금 9월과 10월인데 9월 지금 초순에 지금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거죠. 근데 9월 말까지 해서 이렇게 떨어지고 나서 10월 이전에 여기 전고 라인을 돌파를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주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이전에 제가 9월 3일 이전에 그 고점을 강조해서 계속 말씀을 드려왔었잖아요. 8월 달부터. 요 고점 라인을 돌파했을 때 타도 늦지 않는 거예요. 이때 타고 슈팅해서 이렇게 눌림 주고 요때 타도 늦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로는 조정을 주더라도 계속 올라갈 거니까. 물론 아프겠죠.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 있겠죠.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하게 되면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이번에 비트코인 위쪽에서 살짝 흔들 때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빠지지 않고 이렇게 지지하고 21선 깨지지 않으면 계속 갑니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버티는 거지, 여기서 이렇게 흔들어대는 거를 막 자금이 막 뭐 하루에 막 몇백 몇천씩 이렇게 빠지면서 왔다 갔다 하면은 못 견뎌요. 멘탈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2018년도, 2019년도에 이렇게 이제 조정받는 이런 상황이 있었고, 지금 현재 2020년도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이렇게 올라가서 내려가고 지금 이렇게 가는 요 추세가 지금 똑같죠. 그러면 이제 2021년도에 대한 상황이 이제 어떻게 될 거냐. 지금 2021년도가 이렇게 올라가서 지금 현재는 여기서 이렇게 지금 수렴을 지금 이렇게 그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예상 차트 흐름도를 제가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그려놨어요. 이건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냐면 이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단부에서 지금 저항을 받고 있는 구간대에서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지금 이렇게 올라간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렇게 지금 수렴을 하고 있는데, 여기를 돌파를 못하게 되면 아마 이렇게 빠지게 될 거다. 여기에서 걸리면은 상관이 없어요. 여기서 걸리면은 그냥 반등을 하면서 가는 건데, 제가 아까 주간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밑에 웜에 한번 들어갔다가 지금 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급격하게 파고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와 여기에 1대1이나 1대2 비율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 되면은 상황이 굉장히 심각해지는 거예요. 자, 그러게 되면 어떤 식으로 되냐면, 얘가 내려갔을 때 요정도 60일 이평선 라인 요정도 선에서 마무리가 되면은 아주 베스트한 상황이죠. 근데 여기까지 되지 않으면 1대1, 1대2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이 전저점을 깨는 이 골파는 요 쌍바닥 라인 만들고 3,200만원대 정도 수준까지 하고 나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얼마나 공포장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지, 왜 일주일 동안 제가 관망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 고점 라인을 얘가 지금 돌파를 못하고, 돌파를 해서 안착을 하면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요 구간 라인을 손절가로 매도 예약가를 싹 다 걸어놓고 그냥 버티면 되는 거거든. 그러면은 너무 안심되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일 이평선 라인에서 여기에서 양봉으로 떴을 때 매수를 하고 밑으로 무너지면 손절가를 여기 잡으면은 손절가 라인이 짧으니까 가능하다고. 우리도 올라가서 여기서 눌렀을 때 여기서 매수 타고 밑에 20일 이평선 라인 밑에다가 다 매도 예약가 걸어 놓으면 급락을 떨구더라도 손절이 그렇게 크게 나가지 않으니까 아주 베스트한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대응을 하지 않고 제가 현금화를 많이 해야 됩니다 막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금화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올라가면, 그러니까 올라가면 상관이 없는데 20일 이평선이 깨졌음에도 불구하고 현금화를 안 하고 그냥 버티고 있다가 이렇게 무너지게 되면은 여기까지만 갔다가 이렇게 가면 상관이 없는데 1대1 또는 1대2 이렇게 해가지고 빠지게 되면 너무 괴로운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어제 얘가 딱 여기 위쪽 파라볼릭 라인이 있잖아요. 제가 어제 공지를 안 한 이유는 뭐냐면, 괜히 제가 하면은 이렇게 오늘처럼 이렇게 잡코인들 펌핑하는 것까지 다 파실까봐 제가 말을 안 했어요.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안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어제 여기 갔을 때, 여기 딱 가서 저항 이제 딱 받을 때 됐을 때 10에서 15% 정도의 물량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계속 홀딩하고 지금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총 캐파의 이 자금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실제로 예전처럼 크게 무빙을 치지 않아요. 뭐 15% 정도 빠진 상황이니까. 그리고 현금화가 이제 좀 어느 정도 돼 있다 보니까 밑으로 빠져도 충분히 케어가 가능하다. 이제 이런 그 비율적인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 현금 보유량이 이제 한 30% 정도 맞춰놨거든요. 그러니까 30은 좀 안 된다. 30 좀 밑도일 것 같아요. 그렇게 맞춰놓으니까 좀 더 얘가 하락할 때 좀 더 팔고 뭐 10%씩 계속 이렇게 뭐 분할로 이렇게 팔아가면은 한 40%, 30-40% 정도 이렇게 맞춰질 거잖아요. 그러면은 급락 떨궜을 때 나머지 그거 한 20% 매수하고 1대1 비율로 떨어졌을 때 매수하고 또 떨어졌을 때 또 나머지 매수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어차피 방향은 우상향이니까 그렇게 크게 걱정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되는 거는, 이 비트코인이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상황이 나올 때 우리가 22 이평선 여기 고점 라인 여기를 돌파를 하지 못하고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지금 예상 시나리오를 아까 그 차트에서 요거 엑셀로 제가 차트 보여드렸잖아요. 이런 식으로 여기서 위에 지금 고점을 이렇게 돌파 못하고 위에 고점 라인에서 이렇게 낮아지면서, 고점이 낮아지면서 이렇게 무너지면은 내려갔다가 올라가더라도 급격하게 이렇게 파는 요 상황이
한 번쯤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현금이 있을 때 이 자리에서 여기서 계속 홀딩하고 있었으면은 그 아플 거를 여기에서 매수하게 되면 평단도 낮추고 더 크게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되는 거죠. 제가 올해 아주 중요하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올해하고 내년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때 이제 저희는 일생일대의 이제 기회를 잡아서 돈을 최대한 불려야 되는 그 상황에 있는 겁니다. 근다고 해서 또 너무 욕심을 내서도 안 되죠. 그러니까 그 부분만 잘 주의하셔가지고 예, 하시면 될 것 같고, 예상 시나리오를 대충 그려보면은 얘가 여기를 돌파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올라가서 안착을 하게 되면 제가 시황을 다르게 드리겠지만 그게 아니라 얘가 여기 갔다가 지금 보면은 이 피레침 라인으로 고점 라인을 돌파를 못하고 있죠. 그래서 갔다가 또 이렇게 무너지고 또 이렇게 뭐 다시 간다고 하더라도 아마 요 정도 선에서 이렇게 머무르게 되면 밑으로 이렇게 깨지고 그러면은 심리가 무너지면서 이렇게 급락이 쏟아지지 않을까. 그러면 이 급락 쏟아지는 부분에서 그 헤어나오는 기간이 약 9월 한 중하순 정도가 많이 괴로울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락했다가 반등하는 요 시점은 저희 나라 추석 한 10월 22일 뭐 요 정도 17일부터 연휴죠. 연휴인데 22일 뭐 요 정도 선에서 이렇게 반등이 이렇게 일어나는 추석에 맞춰서 반등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 봅니다. 하여튼 저는 뭐 항상 뭐 그러니까 수익이 막 엄청 크게 나는 부분을 이렇게 바라는 것도 아니지만 다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 저는 커요. 그리고 배워가지고 향후에 혼자서 독립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또 있으면 더 좋겠죠. 그거는 스스로 뭐 노력은 하셔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게 맞다, 틀리다, 이게 시황이 맞았네, 틀리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기보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이런 식으로도 연구를 하고 이런 관점으로도 이렇게 보구나. 그래서 이런 상황이 나오게 되면 이렇게 대비를 해야 되겠구나. 그러게 되면 손실을 볼 부분보다는 수익을 볼 부분이 훨씬 더 확률적으로 높아지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좋은 그런 결과를 얻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뭐 좋은 일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제 시황대로 진행이 돼 가지고 흐름이 맞다면 훨씬 더 예측을 하기가 더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수익은 더 크게 나겠죠. 시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고맙습니다.